안녕하세요. 이번에 65번 공법상 당사자 수송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 연결된 걸 고를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먼저 설문을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출제되는 게 좀 꺼려져야 되는, 좀 신중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단순히 암기거든요. 왜냐면 공법상 당사자수송이 된다.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공법상의 법률관계, 기타 그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처분에 의해 발생한 법률관계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건 개별 법률의 해석의 문제거든요. 쉽게 어떤 게 사법관계다, 공법관계다. 그다음에 공법관계 중에서 처분으로 처분에 관한 문제로서 항고소송을 해결할 문제냐, 당사자 수송 해결할 문제냐는 개별 법률의 규정 또는 취지 해석에서 결정된 문제라 간단한 것들은 내도 상관이 없는데 개별법률이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출제해버리면 결국은 남자라는 건데 여러분 알다시피 판례가 너무 많잖아요. 과연 그 정도까지 저 구석에 있는 판례까지 알아야 되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65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틀 찍어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맞히면 공부가 좀 되는 사람, 이런 식의 문제라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근데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민간 투자사업 실시 협약에 따른 재정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근데 아시다시피 민간 투자사업 실시 협약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판례를 외우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떤 교수님이 판례 평석을 썼던가, 어떤 교수님 책에 이 판례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출제자들이 이걸 어디서 찾아내겠어요? 만약 판례자들이 없는데 대부분 판례 거기서 찾아냈다. 그럼 이건 틀려줘야죠. 맞추는 게 어색한 겁니다. 두 번째, 구청장의 주민등록 변경 신청 거부 행위를 다투는 소송. 그죠? 구청장의 주민등록 변경 거부 행위를 다투는 소송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어디서 나와요, 이게? 거부 처분이 거부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느냐? 처분에 해당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신청권이 있느냐? 그럼 신청권이 있느냐 문제 보려면 이건 어떻게 돼요? 복귀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법규는 아시다시피 직접적이거나 해석에 의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리상 나온다는 그때 나오는 문제죠. 그죠? 피해자 의무에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변경 이후 신청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거부하는 행위는 처분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알죠, 여러분들. 그럼 실시 협약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구하는 소송은 어떻게 되냐? 이 판례죠. 이 판례 내신 거예요. 이 판례 그냥 보시고. 2019년 최신 판례를 내신 거죠. 판례도 몇 개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공법상 계약에 3개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은 어떻게 보고 있냐? 사법상의 계약과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상의 계약이라는 거죠. 밑에 판례는 어떻게 돼요? 공법상 계약에 대한 공법상 법률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유추 적용의 문제예요. 그치? 근데 뭘로 보고 있다? 공법 관계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서는 어떻게 돼요? 사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나누죠. 공법 관계 성질에 따라서.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민법의 규정. 그죠? 이게 일반적 규정이냐 아니면 계약에 관한 규정. 그럼 계약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수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별개의견의 공법상 계약 투자 성립 공법상 계약해야 된다. 그러나 삽격 규정을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어야 된다. 그럼 제한의 근거는 어떻게? 공개에 대한 중대한 처리 이거죠. 여기는 어떻게 돼?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워두시죠. 이 기회에. 2번 보시죠. 읍면장, 의장 임명과 면직, 국회의원 이용에 관한 법률, 사용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 전부를 다투는 소송. 그죠? 이건 한번 나온 판례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이건. 왜냐면 읍면장에 의한 이장의 임명과 면직은 어떻게 돼요?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 뭐다?
공법상의 계약이라는 관계라는 거죠. 임명과의 면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 이거죠. 그죠? 좀 특이하죠? 옛날하고 달려서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이건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이 판례 보실 때? 의사표시를 구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인만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만을 피고로 오는 게 아니라 사인도 피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그 판례 그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전 문제에서 한번 보시죠. 의사표시를 승낙을 요구하는 판결을 구할 때 당사자 소송을 한다 이겠죠. 3번 보시면 특수임무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 기각 결정을 다투는 소송, 도시민 주거환경부 청산급 지급을 다투는 소송, 그죠? 공법상 관계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이죠. 보상금 규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위원회 결정, 보상금 심의위원회 결정이 필요하냐 안 하냐고 그때 나온다 그랬죠. 심의 결정이 필요하면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급 대상자 기각 결정은 거부 결정이잖아요. 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툰다는 거죠. 아니면 보상금에 관한 말했죠. 성립, 요건, 그 다음 액수가 어떻게 돼? 법률에서 결정돼 버린 케이스 또는 시행규칙에서 결정돼 버린 케이스. 뭐라 그랬어요? 공법적 당사소송으로 처분권 없이 해결한다 그랬죠. 그죠? 어떤 거. 주광 청산급 지급을 한번 보시죠. 그죠? 해야 된다 이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딱히 설명할 거 없어요. 판례를 내부라는 문제라서. 4번 보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 소송, 공무원관리 지급 거부를 다투는 소송. 그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내어두시죠. 이거. 그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소송은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냐 이거죠. 그러면 뭐예요? 사법 관계죠.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공법 관계로 볼 거냐? 제가 이전 문제에서 공법 관계를 볼 때 판례하고 교수들은 다르다 그랬죠. 판례는 뭐래? 소송물 자체로 본다는 거죠. 지금 이거 자체를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보면 어떻게 사법상은 계약이에요. 근데 이걸 공법상 특이한 청구권이다 라고 보면 뭐예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죠. 그죠? 금액 지급 이행 소송이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뭐라 한다 그랬어요? 소송물 자체가 아니라 소송물을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를 다투니까 어떻게 이건 세금이죠. 공법 관계겠지. 그치? 이렇게 보는 거지. 판례는 이제 이게 보세요. 설치를 뭐라고 본다?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공법상 의무라고 본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특별한 공법상 의무라고 보는 거예요. 소송물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아니라 공법상 관계라는 거죠. 근데 밑에 건 어떻게 반대 의견이죠. 반대했으니까 뭐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죠. 그죠? 근데 판례 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죠, 다. 그럼 민사소송에 제기했다는 거죠. 행정소송을 사는 공법성 당사소송을 민사소송에 제기했다. 전속관할 위반이죠. 어떻게 하는지 조치, 관할 위반 조치 기억하시지. 그다음 공무원 연금 지급 거부를 다투는 소송, 그죠?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그치? 보세요. 지급 거부 의사 표시죠? 여기 두 개 보세요. 여기 미판례 보세요. 급여를 권리는 자가 소속한 기관장 신청을 따라 연금공단의 지급 결정이죠. 이게 뭐예요? 처분이죠. 근데 퇴직연금제 일부가 정지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정지되는 케이스. 그때는 어떻게 정지가 어떻게 발생해요? 공무원 연구관리공단을 결정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당연히 법령에서 확정되는 것이지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처분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급 거부 의사 표시는 어떻게 돼요? 처분이 아니게 되겠지.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부를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거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죠? 하야다 보세요. 공포수 당사자 소송으로 거부를 다툴 수가 없어요.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밑에는 나와 있고요. 그치? 똑같이. 5번 보세요. 입주계약 취소를 다투는 소송.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입주계약, 그럼 이게 공법상의 계약이냐? 나오잖아요. 계약이, 이렇게, 법률에는 계약이 나왔을 때, 이게
계약을 취소를 다투는 소송 자체가 처분이냐 아니냐라고 봐야 되는 게 있죠. 그럼 개별 법률의 규정 쭉 본단 말이에요. 여기 쭉 보세요.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계약 취소는 어떻게 돼요? 처분으로 본단 말이죠. 계약이라고 입주계약 취소를 다투지만 처분으로 본다는 거죠. 국유재산 그거 있었죠. 보시면 되죠. 부패방지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 똑같죠. 보상금 지급 나오면 거부죠.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 다투어야 되겠죠. 그럼 보상금 지급 자체가 위원회 결정, 보상금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되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돼? 법률에서 규정돼 버린다. 거부나 정지 사유가. 그럼 어떻게 돼?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보시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죠. 신청에 의해서 그죠. 신청을 받아 심의 의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이 개입되죠. 그러니까 처분으로 다투어야죠. 그런 겁니다. 어렵지는 어렵죠.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이거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수험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왜 이런 걸 냈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떨어지게 된다고. 합격하지 못해. 객관식은 가장 소극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나온 판례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익혀둬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어차피 고르는 거잖아요. 주관식 시험은 정확하게 써야 되지만 객관식은 포인트를 잡아서 외우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